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찰나에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도 똑같은 지금이 흐르고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함이야말로 인류를 200년 넘게 지배한 가장 완벽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1687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름의 그 책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책의 서문 가까이 정의와 운동법칙 사이에 놓인 주회에서 뉴턴은 시간에 대해 선언했습니다. 절대적이고 참되며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의 본성에 따라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고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이후 200년간 물리학의 절대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로 가져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누군가 오후 3시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구 위 400km 상공의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어딘가에서도 만약 시계가 있었다면 역시 오후 3시였습니다. 뉴턴의 세계에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격자가 깔려 있고 그 격자의 모든 교차점마다 시계가 하나씩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 아니 무한히 많은 시계가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히 같은 박자로 째깍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턴이 말한 절대 시간의 우주였습니다. 이 시계들은 특별했습니다. 별이 폭발해도 은하가 충돌해도 혜성이 태양 곁을 스쳐 지나가도 시계의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시간이라는 무대 위의 드라마였고 시간 자체는 그 드라마와 완전히 독립된 존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가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여도 무대 자체는 꿈쩍하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세계관에서 동시라는 개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구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 커피잔을 들어 올린 그 순간 화성에서도 누군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습니다. 우주의 시계가 같은 눈금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뉴턴이 말한 동시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뉴턴의 절대시간은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알람을 맞추고 친구와 3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차 시간표를 확인할 때 우리는 나의 3시와 당신의 3시가 같은 3시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종류의 가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어도 서로 다른 층에 있어도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시속 900km로 날고 있어도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의심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의심조차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훗날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세계관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시간이라는 토대 위에서 뉴턴 역학은 경이로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할 수 있었고 행성이 내일 밤하늘 어디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조수간만의 밀물과 설물까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승리가 1846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 역학의 예측과 미세하게 어긋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어긋남의 원인을 계산으로 추적했습니다. 이 방향이 거리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편지를 받은 베를린 천문대의 요한 갈레가 망원경을 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갈레가 관측을 시작한 바로 그날 밤 1846년 9월 23일 르베리에가 예측한 위치에서 불과 1도도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왕성이었습니다. 펜과 종이만으로, 오직 뉴턴의 방정식만으로 아직 누구도 본 적 없는 행성의 위치를 맞춰낸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는 가정이었습니다. 해왕성의 발견은 뉴턴 역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방정식이 틀릴 리 없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뉴턴의 가정이 틀릴 리 없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일상에서든 천문학에서든 절대 시간을 전제한 모든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의 모든 곳에서 시간이 같은 속도로 흐른다면 그 같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에 시계 하나가 있고 백광년 떨어진 별에 시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시계가 같은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빛으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도착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0년 동안 두 시계가 정말 같은 속도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신호가 도착한 시점에 두 시계를 비교하려 해도 비교하는 행위 자체가 또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시계의 동시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뉴턴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시간은 정의상 균일하게 흐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실험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주에는 이런 시간이 존재한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리학적 발견이 아니라 물리학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가 200년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뉴턴 시대의 인류가 다룰 수 있었던 가장 빠른 물체는 대포알이었습니다. 17세기 대포알의 속도는 초속 300에서 500m 정도였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즉 초속 3억 미터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포알은 빛의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느렸습니다. 이 정도 속도 범위에서는 절대 시간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설계하더라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차를 타든 범선을 타든 대포를 쏘든 뉴턴의 시간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차가 없으니 의심이 생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18세기가 지나고 19세기가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증기기관차가 등장하고 전신이 발명되고 세상이 빨라졌지만 빛의 속도에 비하면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도 빛에 비하면 정지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대 시간의 세계는 흔들림 없이 견고했습니다. 뉴턴의 우주시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실험이 그것을 증명했고 모든 예측이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속도라는 것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마차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비행기로 비행기에서 로켓으로 인류가 다루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은 하나의 이상한 속도를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빛의 속도였습니다. 측정할수록 기묘한 성질이 드러나는 그 속도 앞에서 뉴턴의 완벽한 시계는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가 우주 공간을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방향에서 측정하든 빛의 속도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것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뉴턴의 우주시계판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무한히 많은 시계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째깍거리던 그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시계들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훨씬 먼 이야기였습니다. 뉴턴의 절대시간이란 우주에 단 하나의 보편적인 지금이 존재한다는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존재에게 시간은 같은 속도로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과 완벽히 맞았고 일상의 모든 경험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해왕성의 발견 같은 기적적인 예측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것은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유명한 공식에는 시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이 방정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5년 한 특허청 직원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이 완벽한 우주시계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고 그가 제시한 이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그는 200년간 경고했던 뉴턴의 절대시간이 사실은 착각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정지한 사람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지구에서의 지금과 안드로메다, 은하에서의 지금은 더 이상 같은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측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뉴턴이 구축한 완벽한 우주시계는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턴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느린 속도에서는 뉴턴의 절대시간이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해왕성은 여전히 뉴턴의 계산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로켓은 여전히 뉴턴의 방정식으로 발사됩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진리의 특수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